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질의 특성 2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홍희진입니다. 오늘은 용해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출연했었죠. 용해도라는 것,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오늘 용해도가 무엇인지 한번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해요. 용해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해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꼬꼬마 시절에 이런 거 했어요. 여기 소금이 있죠. 여기 물도 있죠. 그만할까요? 싫죠. 계속 갈 거야. 여기 그래서 섞어서 소금물 됐죠. 그만할게요. 네, 이런 거 했었죠. 이게 바로 용의 개념입니다. 소금과 물이 지금 잘 섞여서 소금물이 되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금처럼 물에 녹는 이런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녹는 물질. 그리고 기억나요? 물은 뭐라고 해? 용매라고 얘기를 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물 한 컵에 소금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 정해져 있다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게 물질마다 각각 그 정해진 값이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물질의 성질로 써도 됐겠네. 그러면 용해도를 한번 정의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바로 이 물, 즉 용매를요, 어떤 기준을 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것을 바로 용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해보면 찬물과 뜨거운 물에 녹는 소금의 양, 당연히 뜨거운 물이 더 많이 녹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 차이는 어떡하지? 온도를 한번 측정해 가면서 정의를 해보면 되겠구나. 즉 어떤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 용매는 기준이 100g. 이게 바로 용해도의 뜻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용해도라는 건 한번 정리하고서 갈게. 용해도라는 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입니다. 이걸 바로 용해도라고 정의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용해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물이 있습니다. 물. 얘는 물이고요. 물 몇 g이냐면 물 100g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물 100g에 어떤 A라는 이런 용질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숫자를 아무거나 쓸 거기 때문에 그냥 A라는 미지의 용질을 가지고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온도가 20도입니다. 물의 온도가. 그럼 그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을 봤더니 A가 몇 g까지 녹았냐면 20g까지 녹았대요.
자, 이제 온도를 높여서 40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50g까지 녹일 수 있었더라고요. 최대한. 이번에는 내가 온도를 60도로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 녹일 수 있냐면 100g까지 녹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온도에 용매 100g, 지금 용매 100g이죠. 그때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여기 보이시죠? 얘네가 뭐냐면 각 온도에서의 용해도인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너무 자주 만나시게 될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온도예요. 잠깐만, 조금만 위로 올릴게. 이쪽이 온도야. 그리고 이쪽이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A라는 이 물질이 지금 20도 이 물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녹일 수 있었습니까? 20g까지. 그럼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이 지점이구나. 자, 그 다음에 40일 때는 얼마니? 50이었어요. 그치? 자, 그리고 60일 때는 그렇죠. 100이었습니다. 100g까지 이렇게 녹일 수 있었어요. 자, 이 온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온도들도 다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랬더니 짠! 이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린 게요. 이 물질 A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지점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녹일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지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했던 측정을 했던 여기 지점은 20도 물이고요. 물 100g이고 이때 최대 20g까지만 녹인 거죠. 이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는 뭐 50g, 여기는 100g. 자, 이렇게 이 용해도 곡선에 만나는 모든 지점은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죄다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죄다 뭐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불포화 상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잠깐 할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체 물질이고요. 고체 물질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는 감소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재밌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될 건데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에요. 여기는 짠, 요 지금 상황을 설명할게요.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 100g에 있고요. 이 온도는 지금 현재 60도고요. 여기에 물질 A는 얼마가 들어있는 상태냐면은 50g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요, 불포화 상태죠. 근데 내가 온도를 낮춰볼게요. 자, 온도를 40도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A라는 이 물질은요, 여전히 녹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50g 이제 최대 녹을 수 있는데
아까 지금 그 60도일 때는 불포화 상태였다면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죠. 이만큼 더 녹일 수 있잖아요. 그쵸? 무려 50g이나 더 녹일 수 있네요. 네, 지금 온도를 40도로 낮추는 상황이 되면 포화 상태가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녹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인데요. 온도를 더 낮춰볼게요. 얼마로? 20도로. 그러면 A가 좀 입장이 곤란해져요. 내가 아까부터 지금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었냐면은 50이라는 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물은 20g밖에 지금 녹일 수 없어요. 이거 50도라고 그랬니 혹시 내가? 50g이야? 50g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요 상황이 되면은 나는 아까부터 50g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의 능력치가 2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30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얘가 고체로 석출이 됩니다. 즉 알갱이가 생긴다는 거야. 다시 녹지 못하고. 요게 너무 중요하죠. 봐봐. 20도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 20g은 그냥 녹아 있어요. 물속에. 자, 용해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 30g은 더 이상 용해될 수 없어서요. 석출된다. 즉 고체 상태로 짠 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온도를 거꾸로 낮추는 거죠. 냉각을 시키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면요.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체로 석출을 시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체에 대해서 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체 물질, 고체의 용해도였어요. 그러면 다른 상태도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다른 상태 가도록 할 텐데요. 바로 기체의 용해도 가시면 돼요. 자, 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액체는 섞이면 섞이고 안 섞이면 안 섞이는 거거든. 이제 그 끝이야 그냥. 그래서 뭐 그 비율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섞이기 시작하면. 근데 고체나 기체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체 용해도 갈게요. 탄산음료 좋아해? 저 최근에 끊었거든요. 가끔 가다가는 굉장히 먹고 싶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잘 끊고 있습니다.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 제가 좋아했던 그 탄산음료를 준비했는데요. 한쪽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고요. 한쪽은 그러니까 온도가 낮겠죠. 한쪽은요 막 데웠어요. 굳이.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얘들아, 탄산을 먹는 이유가 뭐냐? 톡 쏘기 위해서지. 그 느낌이잖아. 그거 필요 없으면 그냥 설탕물 먹으면 되지. 단 거. 근데 우리가 온도가 낮은 거를 먹으면 막 톡톡톡톡톡톡 쏴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요. 그냥 말 그대로 설탕물이야.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지. 그치? 왜 그 비싸게 돈 주고 그걸 사?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요.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맛있잖아. 탄산음료가. 그건 왜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요. 이때가 높습니다. 고체랑은 반대야. 고체는 온도가 높아야지 용해도가 높은 거거든. 근데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용해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관련돼서 하나 정리를 했죠. 짠, 뭐다? 아, 온도가 낮을 때, 저온, 고온 이렇게 쓸까요? 그냥 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온도가 낮을 때가 온도가 높을 때보다, 그쵸, 용해도가 커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 이번에는 그 페트병 안에 지금 자 탄산음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막 사왔어. 딱 닫아놨고요. 하나는요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한 달 됐어. 어떤 거 먹을래?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거 먹지 않겠니? 그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이유는요. 얘는 이 안에 지금 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겠죠. 탄산음료들이. 얘는 기압밖에 받질 않아요. 얘는 지금 현재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일부러 공장에서 막 압력을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여기다가 압력이 높게끔 해놓은 거거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자,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거든요.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 때 큽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떨 때? 압력이 높을 때가 압력이 낮을 때보다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다? 그렇죠. 크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탄산음료 딱 뚜껑 따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압이 낮아지거든. 순간적으로 딱 따면은. 그러면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어떻게 돼? 얘가 뚜껑이 딱 열어지는 순간에 기압이 낮아지지. 그러면서 그 용해도가 잘못 썼어. 이거 안 봤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최대 녹을 수 있는 그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못 녹고 밖으로 나오는 거야. 씩 막 이러면서 막 튀기고 있지. 그치? 바로 그겁니다. 압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낮아져서 여기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 있는 최대한 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 그게 뚜껑 땄을 때 칙 이거라고. 자, 기체의 용해도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표현할 때 온도도 꼭 같이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압력도 함께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두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